자연 씨는 지금 독립영화, 단편영화 이런 영화들 MC를 엄청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집이나 행사사회에 행사사회도 하잖아. 맞아요. 학생 단편 한예종에서 장유한이라는 감독이 3학년 때 찍은 일명산장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속물들이라는 영화의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해 주셨어요. 이 속물들이라는 장편 독립영화를 보고 마인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하시고 경이로운 소문 감독님도 저를 캐스팅하셨어요. 이 하나의 장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독립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 쪽으로 오게 된 건데 그 후로는 독립을 많이 못 해가지고 생각보다 독립을 못 하다가 사랑의 고고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랜만에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 작품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봤다 좋았다 그러면 전 무조건 허그해요. 그걸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시군요. 그냥 허그.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의외로 독립영화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독립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불러주시면 가서 지비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GV나 이런 거에 되게 첨석을 많이 하시길래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감독님들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참석을 하나? 아니면 뭐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하나?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힘이 되고 싶은 게 무슨 힘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영화제 같은 데서 너무 간곡하게 와주십사 해주시고 또 가면 너무 기뻐해 주시니까 정작 큰 힘이 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에 또 남도 영화제 있거든요. 영화제도 사회 보러 가고 불러주시니까 뭐든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또 은근 MC를 잘 보나 봐요, 제가. 되게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딕션이 좋잖아. 또 얼마 전에는 문학주간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막 시인분들도 만날 수 있고 평소에 절대 못 만날 분들, 편집자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황정은 작가님이랑 소설 너무 좋아하거든요. 황정은 작가님이랑 김사월 뮤지션이 있어요. 있어. 네, 김사월님이랑 같이 이제 공연하고 저도 같이 낭독도 하고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좋다. 사회 좋다. 이렇게 생각했죠. 진짜 책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는. 책이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그냥 내 취향에 따라서만 읽었었는데 또 취향도 자꾸 넓혀야 되는 것 같고 도움 많이 돼요. 이 캐릭터 저 캐릭터 만나는 거에 엄청 도움돼요. 소설 같은 거. 단편 소설 같은 거는 진짜 짧은 소설 안에 강한 이야기, 강한 캐릭터, 강한 감정이 들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저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또 주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캐릭터랑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기쁠 때가 있죠.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연 씨는. 극을 보든 책을 보든 뭘 하든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아직 깨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뭐 어떤 걸? 근데 진짜 배우가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딴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잘 몰라요. 왜냐면 기분 나빠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려고 해요. 슬퍼도 슬프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그래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고 진짜 솔직한 사람들이 연기하기엔 너무 좋아. 그냥 저도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많으니까 그 감정을 자기가 즉시 한다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연기할 재능이 타고난 거고 저는 이제 계속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정도 그 근육 같은 거래요. 계속 써야 계속 퇴화하지 않고 계속 활성화가 되는. 그래서 대개는 참고 살고 자기도 모르게 조절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깨야 되는 거죠, 배우는. 상처받을 위험에 나를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배워야 돼. 원래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셨어요? 뭐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해요.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가본 곳이 있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아. 죽을 때. 막 다 가보고 싶고. 그래서 여행 예능 가고 싶어요. 되게 명확해. 아, 예능이 내가 프로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쪽이 아니니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저도 나온 상 갔다 오면 어떻게 더 웃길 수 없었을까? 막 이런 생각 하긴 하는데 되지도 않고. 아, 욕심이 있어? 되지도 않게. 얼마 전에 운동회 찍었거든요. 운동에? 거기서 더 웃겼어야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개그 캐릭터를 하고 싶은 혼자만의 욕망. 그런 게 있는데 예능 갔다 오면은 오히려 드라마에서의 긴장이 별로 없으니까 편안한 것 같아요. 잘 놀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하나 보다. 잘하다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근데 나 혼자 산다 처음 촬영할 때는 이러고 걸어요. 긴장해가지고 삐걱삐걱. 아니, 그게 그냥 캐릭터 같던데? 걷지도 못해 잘. 긴장해가지고. 지금도 숨었어. 그러니까 실물은 그런데 저 진짜 계획 없이 살거든요. 내가 원래 계획하던 버릇대로 계획했으면 연기를 시작을 못했을 거고. 근데 흘러온 대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진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캐나다 갔거든요. 여행? 사촌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어학원을 갔어요. 한 달짜리. 근데 거기서 나 캐나다 왔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을 준 거예요.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캐나다 와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내 사촌도 대학 졸업하고 홀로 와가지고 캐나다에 계속 살고 있고 뭔가 자기들이 자기 삶을 선택한 애들을 만난 거예요. 캐나다에서. 나는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시키니까 공부했고 공부가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대 갔고 서울대에서도 법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인문대 갔고 얼레벌레 연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엄청난 결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사는 친구들을 봤더니 너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삶에.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흘러가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연기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지금 인생에 어떤 기간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연기를 할 때도 이거에서 난 이걸 얻어가겠다, 이걸 배우겠다, 혹은 이걸 채우겠다라는 것들이 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야, 30대 중반에 옥자연이라는 배우가 이런 생각하면 40대, 50대, 60대 되면 얼마나 성장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꿈은 뭐였어요? 원래 꿈은 판검사. 판검사? 그것도 잘했겠다. 판검사나 기자. 잘했겠다, 기자인데 잘했겠다. 엄청난 비리를 파헤치거나 전쟁 따라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강인한 여성이야. 그랬나 봐요. 쾅쾅쾅 두들기고 막. 근데 그게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상적인 거냐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가 대학교 와서 확 바뀌었죠. 재밌게 살아야겠는데. 난 뭐 해야 재밌지? 연기할 때 재밌더라. 미학과를 갔던 건 왜 미학과였어요? 법대에 갈 만큼 실력이 안 나왔어요. 제가 수능 볼 때 언어 듣기 평가 1번, 2번을 틀렸어요. 총 절대 10점이 안 틀리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번, 2번은 거저주는 문제거든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걸 틀렸어요. 긴장을 했나 봐요. 원래는 한 번도 안 국어는 들렸나 봐. 국어 무조건 100점이었어요? 100점이거나 아니면 뒷자리.
끝에 갈수록 어렵잖아요. 뭐 20번 때나 30번 때에서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거의 다 그냥 언어는 다 맞고 가야 돼요. 언어, 외국어는 다 맞아야 되고 수학에서 하나 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늘서 일본 이걸 2개를 놓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머지는 다 맞고. 예.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법대를 못 갔어요. 법대를 못 가고 미학과가 아무래도 예술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영화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그랬었으니까 법조인은 왜 법조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릴 때는 뭔가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면 울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고등학교 때 막 체계바라 평전 읽고 막. 맞아. 뭘 해결 아, 사전을 그거 잘못된 정보. 왜? 아니, 나무위키에서 보셨어요? 아니 뭐 다 어디에도 나왔던데 막. 아니, 저 해결 안 봐요. 해결 수업 피해 다녔어요. 해결 안 보고. 근데 왜 그렇게 나왔어? 몰라요. 정말 아닌 데 굴뚝이고 제가 무슨 대학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을 나오신 분이 저한테 클레임을 거셨더라고요. 너 안 나왔는데 왜 나왔다고 했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 저는 가톨릭 때 대학원 나오지 않았고 주짓수 한 적 없고 해결책 읽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 몰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배우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부터였나요? 3학년 말? 그러니까 그래요. 4학년 1년을 제가 막 복받치는 마음을 참았던 기억이 나요. 졸업은 하고 연기하자. 요게 그냥 그만두고 혹은 휴학하고 연기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졸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졸업하고 시작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속 한 번 안 새겼을 것 같아. 엄마 아버지 속. 혼낼 일도 별로 없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다 잘하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섭섭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별로 안 꾸미고 다니는 거. 그게 엄마가 너무 섭섭해했던 지점이었어요. 몇 살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아, 좀 내 딸 하나 있는 거 예쁘게 좀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가 얘기하면 내가 막 잔소리로 듣고 그러니까 그거 엄청 섭섭해하셨어요. 왜 안 꾸미고 다녔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귀찮아서? 모르겠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한두 번 화장해보고 한두 그것도 번 치마 귀찮았던 입어본 거구나.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해봤는데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장했으면 막 서울대에서 난리였을 텐데. 에이, 유니크한 걸 더 좋아하고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도 꽤 오래까지 썼거든요. 라식 빨리 하거나 렌즈를 끼거나 이러지 않고 늘 안경 쓰고 다녔고 진짜 웃기지. 안경 너머에 내 눈이 예쁘다는 걸 아는 애가 있으면 너 안목 있다 이랬어요. 자존감이 엄청났었구나. 연애도 많이 했고. 대학은 그냥 연애밖에 없죠. 연애밖에. 대학 때 그때 남는 건 연애지 않아요? 20대는? 서울대 판무 파탈. 아니야. 옥자연. 아니야. 전혀 아니고 대학교 때 했던 연애들은 예뻤던 것 같아요. 진짜. 다 예뻐 보였던 거. 지금 생각해도 예뻤던 것 같고. 최근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말했던 거는? 아, 나 참 잘하고 있어. 너무 부끄러운데? 왜? 내가 타고난 거에 비해서 진짜 노력으로 많이 극복했다 싶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해줘요? 너 잘하고 있네. 잘했다. 잘하고 있다. 너무 몰아세우지 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 디이펙트 할 때 내가 이만큼 잘하고 싶었던 어떤 나의 목표치가 있어요. 결국은 저는 잘 못 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끝나고도 한 일주일 정도 너무 괴로웠는데 그냥 나의 목표치가 너무 높은 거지 그냥 충분히 잘 해왔어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나를 괴롭게 하는 거는 나의 목표치.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그거. 사실 저는 촬영하고 오면 100번 중에 99번은 괴롭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잘 봐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 연습할 때보다 잘한 씬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작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만큼 잘할 수 있는데 오늘도 떨어서 이만큼 했어. 오늘도 떨어서 이만큼밖에 못했어 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근데 그 카메라 공포증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이 아예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고 막 열등감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노력으로 조금 계속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거 칭찬해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칭찬해 줘야 되겠다는 언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만나왔던 좋은 사람들, 혜수 선배님이 계속 칭찬해 주는 것도 쌓였을 것이고 상희 언니랑 얘기하는 것도 쌓였을 것이고 뭐 주변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경주마처럼 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사람들이 풀어줘요. 상희 언니가 옛날에는 나도 진짜 욕심 많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때의 최선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가 엄청 연기를 잘했는데 카메라가 그걸 못 잡았어. 뭐 포커스가 나가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다시 했는데 그만큼 안 나왔어. 그럼 배우 입장에서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그것도 그때의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언니가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워낙 잘하는 거에서 조금 깎아도 너무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니가 되게 제 눈에는 수양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저 언니는 약간 연기를 통해서 스스로 득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순간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100점을 못 맞아도 괜찮다 그런 태도?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럼 대중들이 보는 자연 씨와 스스로가 느끼는 자연 씨가 차이가 많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서울대를 나왔고 똑 부러질 것이다. 네. 어마어마한 허당이거든요. 정말 허당이고 부끄러움이 엄청 많고 걱정이 많고 내가 다가가도 되나? 이런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시청자들이나 관객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 씨의 강한 어떠한 역할들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또 강한 역으로 나왔을 때가 시청률이든 뭐든 다 높았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중은 옥자연, 강해, 악역. 근데 그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똑 부러진다 그러면 처음엔 부담스럽거든요. 좀 똑똑할 거다, 강단 있을 거다 그러면 나 안 그런데 어떡하지 이랬다가 그렇게라도 보이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허당 같지 않고. 자연 씨가 세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해서 세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줄 알았어. 코미디에 욕심을 했어요. 근데 내가 코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내가 작가님이나 연출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고 내가 그 포인트를 파악하면 살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사람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이해하면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코미디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요. 멜로보다도 누구 짝사랑하는데 웃기는 애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파과라는 작품은 온 칼들이 난무하는 너무 무서운 영화잖아요. 엄청난 액션 영화죠. 근데 거기에 옥자연은 너무 귀여운 캐릭터. 옥자연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댓글에 잘하더라고. 옥자연인지 몰랐다. 분명히 내가 옥자연은 아는데 옥자연인지 몰랐다 그래서 우와. 그거야. 근데 나도 몰랐어요. 진짜요? 화과에서 제가 숨쉴구멍이라 그랬어요. 그 역할 맡겨주셔서 민규동 감독님이 맡겨주셔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어요.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럼 대중들이 옥자연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요? 또 죽을 때까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기억하는 거? 아니 말고 한 씬을 연기해도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싹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진짜 깊이 공부하고 또 빠져들어야 되는 거고
대중들이 봤을 때 옥자연이 연기하는 것들은 아무튼 뭐 허투루 하진 않는다. 이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지금 20대인 친구들이 130살까지 살 수가 있대요. 지금 수명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나는 20대는 아니니까 120살까지 살 수 있나? 이걸 생각하고 나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어리구나.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나 왜 이렇게 삶에 미련이 많지? 저는 미련이 저 아니라 죽을 때도 그거 못 해봤어 이러고 그거 아직 못 해봤어 이럴 것 같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야. 나 뭐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적어놓은 건 많이 있죠. 하고 싶다는 게 많은 거는 에너지 레벨이 좀 높다고 생각되거든. 그게 항상 저의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잠을 9시간,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적은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시간을 잊고 뭘 하다가 항상 몸져 누웠어요. 몸져 누움으로 몸짐 엔딩. 링거도 되게 많이 맞는 인생이었고 근데 지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운동은 뭐 하세요? PT 봤는데 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체력이. 그리고 PT 요새 받으면? 슬슬 러닝 시작했는데 그래서 슬금슬금 집 앞에 뛰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이 진짜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근데 하여간 저는 오래 살려고 저속 노화 너 요즘 저속 노화가 관심 있어? 관심 없는데 제가 하는 것들이 저속 노화더라고요. 어떤 거 하는?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음. 다만 간 많이 안 하고 오늘처럼 이 정도 양념 먹는 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오늘 좀 양념을 좋아하더라. 잘 들어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그냥 굵고 짧게 즐겁게 살겠다는데 아니 나는 건강 챙기면서 오래 살 거야. 그런 타입.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건 뭐가 더 남아있어요? 기회만 되면 해외에서 작품하고 싶죠. 해외에서 작품? 그럼 지금이라도 LA 가라 혹은 뉴욕 가라 가서 부딪혀라라고 하면 또 그럴 용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캐나다 갔을 때 막 수소문해가지고 캐스팅 디렉터님 만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외국인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캐나다 내 이미 아시안계 배우들이 너무 많고 근데 국내 배우를 쓸 때보다 해외 배우를 쓸 때 세금 문제가 더 크구나. 크고 사실은 해외에 있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게 빠르다. 이런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한국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았어. 하여간 약간 해외 나가서 작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영어 공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연 씨한테 그게 있다니까 하면 된다는 게. 완선 언니가 또 완선 언니도 알아? 몰라요. DM 했어요. 완선 언니가. DM하고 인스타 팔로우해요. 모든 게.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완선 언니처럼. 그림을 그린다는 게 사실 빈 캔버스에 뭘 그리느냐 붙여잖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뭘 그릴지를 생각하는 것부터.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근데 프리다이빙 그거 빅마우스라는 드라마 할 때 레벨 1, 2를 땄거든요. 그게 초급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이제 3, 중급 그걸 따고 싶어요. 올해. 지금 계속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연극 끝나면 할 거예요. 연극 끝나면 전지훈련을 가서 풀장이 있는 곳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하고 싶어요. 이걸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드라마 때문이에요. 단지 드라마 때문에 회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니까 괜찮았구나. 네, 강제 명상? 그러니까 명상을 내가 이 지상에서 하려면 모든 잡념을 내가 잠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무니까. 근데 내려가면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잡생각하면 죽어요. 잡생각을 할 수가 없고 딱 숨과
내 몸에만 집중하지 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어.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나면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어. 근데 저는 그만큼 명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근데 프리다이빙을 하면 음. 비슷한 기분이 들어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아무튼 그냥 야심은 음. 진짜 유수의 영화제를 갈 수 있는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저의 야심인데 내가 그때그때 해낼 수 있는 단기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단기 목표는 즐겁게 이 시간 지나기,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기가 단기 목표고 내 희망사항은 깐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것들이 희망사항이고 많은 것들을 연기해서 전 세계 영화제를 다 가보고 싶다. 맞아요. 어. 전 세계를 끝내 연기네요. 끝내 배우네. 그래서 다른 건 상상이 안 돼요. 프리다이빙을 하는 것도, 그림을 하고 싶은 것도, 런닝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내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내 연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도 도움될 거야 생각하면 하나씩 즐거운 거죠. 와, 내가 이 경험을 했네? 이거 도움되겠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진짜 오늘 맞아요. 내가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좋은 배우가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120살까지 산다 생각하면 나 아직 시간이 있어. 더 노력해봐도 돼. 좀 오래 살아야지. 오늘의 교훈,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고 볼 일이야.